이 무기력이 엄청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위 사람들 얘기하면 직장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누구나 있는 감기 같은 거니까 한번 정신과를 가봐. 근데 순간 번호를 받아놓고서 내가 이 정도밖에 멘탈이 안 되나? 라는 생각으로 또 선택하지는 못하고 혼자 스스로가 계속 자괴감과 무기력에서 계속 못 헤어나오다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 가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처한 현실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우울하거나 무력하거나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약 먹는다고 안 나아져요. 어차피 이 괴리감은 유지되거든요. 그럼 약 먹을 순간에만 좀 괜찮아지고 다시 돌아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미친 오뚜기라고 합니다. 미친 오뚜기요? 네. 네, 미호님 들어오시죠. 어떤 일 하시죠? 저는 일단 이커머스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수익은 2천에서 3천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7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서 네. 발돋움을 하고 싶은데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2천에서 3천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예요? 유지하면서도 좀 떨어졌다가 올라오지만 지금 그거를 어. 넘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판매되는 거 간단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루 267만 원 정도 정산이 되고 있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고민들이 있으셔서 오신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가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마인드 세팅도 필요하고 네. 동기부여도 없고 네. 네, 앵군이 팩폭과 코치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 자리로 가서 네. 컨설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계급도에서 현재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보내주신 표에 의하면 네. 노예 2인 것 같습니다. 노예 2. 그래도 또래에 비해 좀 얼등하게 버시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왜 2단계로 하신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만족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가 안 되고 진짜 엔터트업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랑의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월등히 부족하고 이게 거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한 달에 2, 3천 벌어도 본인이 또래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핍 위치잖아요. 네. 근데 결핍 위치가 제로가 혹은 플러스가 아니라 아직 마이너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본인 감량 자체가 좀 더 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2, 3천 버시면서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조금 항상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노예 2단계를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으로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목표 잡고 있어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좋습니다. 오늘이 그 기점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분한테 나쁘게 얘기해서 제가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미지를 챙겨야 되는 시점이라서, 다만 성장하기 위해서 좀 모진 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질문 주시죠. 일단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원이 있다가 이제 없어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했고 또 어떤 직원을 뽑아야지만 내가 효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플러스 동시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 회사에 오고 싶을까? 왜냐면 그동안 면접을 갔을 때 뭐 사무실을 둘러본다거나 저희 회사 매출의 규모를 물어본다거나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요즘에 너무 주객전도가 돼서 제가 너무 직원을 눈치를 보고 혹시나 나갈까봐 조마조마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이제 과감하게 다 나가라고 하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혼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5개월째 직원도 안 뽑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매출에 큰 등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또 앵구님을 뵙고 초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온 것처럼 어떤 직원을 뽑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좋을지가 사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저는 그 직원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직면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좀 덜하고 벌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근데 제가 체크해보고 싶은 거는 미오님은 본인 스스로 내가 직원을 쓸 때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직원을 아니요, 내가 직원을 쓸 때. 쓸 때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동안은 이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미호님이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근데 직원 없이 혼자 벌어요. 이거랑 직원 5명을 운영해서 한 달에 한 2억 정도 벌어요. 뭐가 더 좋아요? 후자요. 후자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겪는 그런 고초나 이런 마음고생은 사실은 감수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감수해야 될 내 몫인데 되게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는 거는 그 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은 관여도를 낮췄어야 돼요. 애초에 내가 그걸 사람들 더 써서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마음도 별로 없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약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혼자도 엠타트업에서는 제가 최대로 봤을 때 혼자 하는 분이 3, 4억까지 벌거든요. 그 유지 1년 정도 순수익으로. 근데 그 정도의 역량이 내가 안 되는 거면 받아들이고 직원을 써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할 역량도 안 돼. 직원 써서 그거 마음 케어할 역량도 안 돼. 그러면 사실 여기가 내 깜냥의 끝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세 번째 받아들이지도 못해. 난 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혼자 그래 나는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래 아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못해요 일. 직원이 20명 정도 있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직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아마 미호님도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히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로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나는 그냥 혼자 한번 끝까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는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웃긴 게 한 10명, 20명 하는 분들도 직원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본인 머리에서 매출이 올라가요. 그럼 그 직원들은 뭐 하는 직원들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내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조금이라도. 그 두 번째는 사장놀이 하기 위해서. 사장놀이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조금이라도 일 덜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지금 사실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신경 쓰이고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미안해서 신경 쓰여요. 그 감정을 눌러야 돼요. 나는 억제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맥스치를 일단 봤으면 좋겠거든요. 5, 6천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거 사실 우리 같은 회사 매출이 뭐 한 6천, 7천 뭐 1억까지도 되고 이런 회사를 밖에서 직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쓰레기 회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 얘기하고 뭐 이래도 자기는 삼성 같은 시스템 갖춰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부잣집 노비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우린 이해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들도. 이 회사 없어지면 어떡해? 불안하고 내가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그걸 노력은 안 해 또 직원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는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면접 볼 때 한 명을 되게 잘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 되는 스스로 비전을 갖고 성장하고 싶은 직원을 뽑아야 되냐?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주부니까 주부를 뽑아도 좋고 어쩔 수 없이 이 한 달에 월급이 생활비로 대체돼야 되는 사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범주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 요 정도? 이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그 업무들이 미스가 났다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맡기지 말아야 될 일을 맡겼거나 혹은 괜히 큰 기대를 했거나 이런 거거든요. 직원이 만약에 한 달에 우리한테 2천만 원씩 더 벌게 해줘요. 그런 일은 내가 한소희를 만난다는 그런 정도의 판타지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정도를 할 능력이면 본인이 회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쩌면 좀 초반에는 부품화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직원의 한 명, 두 명까지는 내가 출근을 안 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한 사람들. 나도 노력해야 되고 그들도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이것들이 내가 선택으로 인해서 결정해야 될 과정이지 뭔가 다른 요소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미호님이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이 골프 코칭을 6천 순수익까지 오래 한다 하고 직원 한 명 뽑는다. 그리고 직원의 매뉴얼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뉴얼은 누가 와도 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어야 돼요. 뛰어난 직원이 와서 해줘야겠지 이게 아니라 누가 와도 이 정도 매뉴얼 보고는 이 일은 하겠구나.
CS하고 발주 보내고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낸단 말이죠. 디자인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마케팅 글도 좀 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잘 글을 쓰는 이제 그 엠스타트업 직원이 없어요. 결국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이 문제는 아마 풀릴 거라 생각하고 재밌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호님이 어렵겠다 생각하면 어차피 깜냥이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것만 뚫으면 그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사람인 거죠. 사실 이 고비는 미호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엠스타트업의 모든 사람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의 그런 그 패턴을 만들어서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마음 변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천 정도 순수익까지 혼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명 정도 직원 그렇게 채용하는 거로 올해 안에 목표로 잡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매출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깨지 못하면 누가 못 깨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 문제는 나한테 후순위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구조를 하면 어떤 저희 마인드나 이런 게 될까요? 미호님은 스스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만한 깜냥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목표 5, 6천을 잡는데 참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5, 6천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의 반 정도밖에 못하니까 스스로가 좀 답답해요. 네, 너무 답답하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결핍을 주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너무 억제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기력까지 오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 엄청 오래 갔거든요. 그 두 번째 강의 듣고 나서 그때 아이템 어그러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면 직장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누구나 있는 감기 같은 거니까 한번 정신과를 가봐. 근데 순간 번호를 받아놓고서 내가 이 정도밖에 멘탈이 안 되나? 라는 생각으로 또 선택 가지는 못하고 혼자 스스로가 계속 자괴감과 무기력에서 계속 못 태어나오다가 이제 조금 손 내면서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딱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빚이다. 사실 이걸 신청하신 지 지금 한 4달이 지났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됐잖아요. 교육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 가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올해 저를 알아보셨잖아요. 지금 안지한 5, 6년? 근데 저도 막 엄청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엠타터 멤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봐도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삶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처한 현실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우울하거나 무력하거나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여기 있는데 이 여기를 살거나 이 이상을 살면요 사실 우울감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전쟁이 생긴 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우리 소득 수준에서 갑자기 하루에 라면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뭐 정신병이니 약을 먹어야 되니 이게 아니라 이 라면 먹던 거에서 다시 트리마지 오고 람보르기니 타는 이쪽으로 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신병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마치 나머지 노력들은 다 무의미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신병인 사람도 있겠죠. 정말 뭐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온단 말이죠. 저는 그걸 채우려는 노력을 정신병으로 퉁치려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 같아요. 아니야, 그게. 이 이상을 낮추거나 현실을 높이면 돼. 이 두 가지죠. 이게 이제 제로 마케팅의 그 결핍 위치 조정이잖아요. 저는 미호님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오늘 하셔야 돼요. 내 깜냥이 애초에 여기예요. 그래서 이 깜냥이 여긴데 조금씩 깜냥을 키워나가자로 바꾸실 건지 아니면 내 깜냥이 5, 6천이 맞아. 그 방향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부딪혀서 올라갈 건지. 이거를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내 깜냥이 위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가지 못하면 아까처럼 이상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무조건 차은우 누나 한소희를 만날 만한 깜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아무도 날 안 좋아해. 그럼 우울증 걸리지 않겠어요?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본인이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거기서부터 전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2, 3천을 몇 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죠? 거의 5, 6년을 그냥 계속 오버페이스거나 깜냥이 여기까지예요.
페이스 정확히 어떤 거? 본인 스스로 깜냥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깜냥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인데 그 이상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 1, 2년 정도 유지했으면 그게 그 깜냥이거든요. 사실 어쩌면 본인의 이 미호님이랑 아래 가치보다 훨씬 더 너무나 잘해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쩌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말이에요. 내 깜냥의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거. 저는 그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말이 제 진심인데 저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거나 기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치킨집 하다가 나 이제 광고 쪽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나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게 너무 짜릿해. 강의도 좀 해보려고 이랬을 때 주변에서 야 치킨집 하나 잘 되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한 줄 알아. 이거는 내 깜냥을 지가 얘기한 거예요. 내 깜냥은 거기까지 치킨집 사장 정도라고. 저는 그 말이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놈이 나한테 저딴 말 하는 게 분노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 스스로도 나한테 너는 그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미호님의 어떤 가치를 수치화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한 달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몇 년간 그러면 원래는 이미 의욕 상실했어야 돼요. 원래는 이미 속으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지금 정황 상태거든요.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다고.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유지되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처지를. 근데 미호님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계속 저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깜냥을 저는 인정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미호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깜냥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핍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능력이라고 한다면 A가 이제 엄마가 아프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A가 가장이고 B는 부잣집이야. 그럼 A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더 가혹하게 내가 밀어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호님은 약간 그거를 이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일할 때는 불만이고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성장하려다가 자꾸 이제 그 행복감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올라가려다가 누르고 그것까지도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낮춰놔야 돼요.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우울증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 약 먹는다고 안 나아져요. 어차피 이 괴리감은 유지되거든요. 그럼 약 먹을 순간에만 좀 괜찮아지고 다시 돌아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 있어서 성취를 한다면. 근데 이제 계속 실패를 반복한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걸 알아. 그게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본인 탓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본인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구멍이 없으니까 우울증, 무기력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 때문에 내가 안 됐던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저는 사실 저도 뭐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순간순간의 행복에 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재료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호님이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3개월, 6개월 정도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받아들이는 걸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모든 걸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그만하면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만한다는 게 죽겠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 정말 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지금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그 100m나 아니면 마라톤에 금메달 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노력한다고 고시 준비를 몇십 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다 해봤는데 제가 목표하는 그 한 달에 뭐 2천, 3천을 못 벌었으면 죽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호님한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호님도 그렇게 강한 제약과 결핍을 정한 다음에 하시면 저는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호님이라는 R은 미호님이 더 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한 달에 2, 3천 벌고 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롤모델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 미호님을 위해 쓰는 게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애를 케어한다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엄마 이러면서 오면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씻겨주고, 뭐 닦여주고, 밥 먹이고, 그 우선순위가 되게 현명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업무에서 우선순위는 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애들은 내가 바로 케어 안 하면 안 되니까, 달려오고 뭐 이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말을 안 하잖아.